안녕하세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MBTI 유형별 심리 기능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상의 소금형이라고도 불리는 ISTJ 또는 ETJ, MBTI에서는 대단히 좀 싫어하는 용어, 연구소에서는 싫어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좀 대중적으로 쓰고 있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심리 기능과 소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TJ 유형의 심리 역동 위계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능이 뭘까요? 공식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기 유형을 영문으로 내려놓고 중간에 기능 지표를 ST라고 하면 반대 지표를 이렇게 써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제일 뒤에 코드를 보셔야 되거든요. 판단이냐 P냐, 그죠? P가 판단 아니죠. J가 판단이고 P가 인식입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J라고 한다라면 생활 양식이 이제 판단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E가 이제 T 밑에 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보적 기능에 의해서 S 옆에 I가 붙고요. 여기에서 주기능이냐 부기능이냐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I냐 E냐라는 코드를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I니까 SI 내향적 감각. 우리가 읽을 때는 감각 내향이라고 읽지 않고 작은 소문자부터 먼저 읽습니다. 내향적 감각 기능, 이게 이제 주기능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상보적 역할에서 외향적 사고 기능이 이제 부기능이 되는 거죠. 자, 밑으로 오면 주기능의 이제 반대는 3차 기능, 4차 기능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주기능만 찾으면 반대가 이제, 여러분이 반대 방향을 쓰시면 되고요. 3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바라볼 때 방향이 없다라고 이제 MBTI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보적 기능에 의해서 당연히 3차 기능도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배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등 기능은 외향적 직관 기능이 되고요. 3차 기능은 내향적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의 의미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향 감각은요, 과거에 자신이 느낀 사건이나 경험이나 느낌 등을 되게 꼼꼼하게 이제 기억을 잘하고요. 그 느낌을 현재에도 활용을 잘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안정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부정적일 때는 좀 너무 틀에 박혀있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자기 고집에 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가 있습니다. 주기능으로 이렇게 쓰고요. ESTJ, ESFJ는 부기능으로 이렇게 쓰면서 부기능 말씀드렸죠. 부기능도 오른손처럼 쓰는 거라서 굉장히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이건 이제 8기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8기능과 8가지 정신기능을 거의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MBTI 연구소에서 조금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차 기능, 7차 기능이 이렇게 5차, 6차 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ENFP 유형하고 ENTP 유형하고 7차 기능 이제 8차 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좀 ESI 내향 감각을 잘 못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I 외향 사고의 심리 기능입니다.
TE,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TE가 아니라 거꾸로 읽다 보니까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효율성과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추진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되게 빠르고 문제 해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리더십도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향 사고가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J, ENTJ, ISTJ,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J, INTJ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FP, INFP, ISFJ, INFJ가 있습니다. 내향사고, TI의 정신기능입니다. 또는 심리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을 정립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등이 발휘되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차가워 보이죠. 좀 냉정해 보이거나 자기 논리와 주장이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빠져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아서 대인관계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신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P, INT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P, ENT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ESFJ, ENFJ, ESFP, ENFP가 있습니다. 외향 직관, NE, 이 유형이 정신 기능입니다. 신선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외부,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나 활동이나 경험이나 외부에서 이제 주로 찾으려고 하는 기능이죠.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긴 하나, 호기심이 많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요, 어느 것 하나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든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한다거나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심리 기능입니다. 외향 직관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NTP가 있고요. 가장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NTP 유형도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 ISTP, ISFP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ISTJ 유형은요, 주기능이 내향적 감각, 이렇게 되죠. SI 또는 부기능이 외향적 사고형이므로 과거의 이제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유지하려 하고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 유형입니다. ISTJ가 저를 싫어하겠네요. 저 꼼꼼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해나가지고 이게 덜 떨어진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격 유형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미래의 일보다는 당면한 과제에 초점을 두고요. 사실이나 세부상 실제적인 결과를 되게 중요시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좀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STJ 유형의 3차 기능이 내향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FI, 열등 기능이 외향 직관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우선시하는 대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뜬구름 잡는 듯한 아이디어나 먼 미래의 가능성을 하는 이런 주장들을 선호하지 않고요. 너무 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하는 것들을 이제 번거로워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몰 토크라고 하지만 스몰 토크 자체를 좀 안 좋아하는 게
ISTJ, 좀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10년 정도 후가 되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주 4일제가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조금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말을 하는 사람을 조금 당혹스럽게, 성격 유형상 당혹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ISTJ 유형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업무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이거나 사적인 대화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자기 입장만 밝히려고 하지 말고요, 논리적 판단이나 논리적 정보에 이제 근거를 해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긴 좀 장기적인 결과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논리적으로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자료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자료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라는 책 내용에서 제가 참 좋아서 그대로 발췌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저자님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ESFP 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 좀 뭔가 여러분 너무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역동과 타인에 대한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지 굉장히 가장 밝은 이제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을 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카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을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하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자기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